퇴직금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죠? 치킨집? 스스로 준비하는 은퇴 후 연금 계좌 IRP입니다. 첫 번째 절세 기능은 과세 이연 효과. 두 번째 절세 포인트는 세액공제입니다. 이해가 쏙쏙 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의 은퇴 후 모습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평생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위한 똑똑한 가이드가 되드리겠습니다. 삼성증권 연금 플러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카메라가 아직은 좀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경험이 있으신가요? 경험은 있지만 카메라는 익숙해지긴 어렵겠죠? 굉장히 불편한 상태입니다. 여기 함께 두고 계신 두 분 모두 연금 경력에 있어서는 10년 이상의 찐 전문가라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오늘 좀 좋은 답변들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와 함께 더불어서 오늘 다양한 연금 고민을 가진 분들 특별히 언택트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어느 분의 고민부터 들어보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생활 20년 차의 40대 직장인인데요. 제가 일하는 업종이 좀 이직이 잦아요. 그래서 저도 직급이나 연봉을 올리기 위해서 이직을 여러 번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50대를 앞두고 어쩌면 직장 생활의 마지막일 수 있는 회사로 옮길 예정이에요. 이번에는 회사에서 그 IRP로 주셔서 제가 받아두긴 했는데요. 이제 50대가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부터는 퇴직금을 좀 잘 모아서 노후 자금을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간절한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드려볼게요. 퇴직금은 도대체 왜 모아야 하는 걸까요? 퇴직 후에도 최소한의 안정적인 수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월급이 나오지 않을 때도 최소한의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퇴직할 때 지급해주는 제도가 바로 퇴직금인데요. 퇴직금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죠? 치킨집? 퇴직금으로 치킨집 창업하는 분들은 많지 않나요? 과거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퇴직금을 월급 통장으로 받아서 제2의 인생을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곤 했었죠. 그리고 예전에는 평생 한 직장에서 근무를 해서 퇴직금을 받으면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요새는 이직이 보편화돼 있어서 퇴직금으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려면 어딘가에 이 돈을 모아둬야 하는데요.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장치가 바로 IRP입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IRP라는 용어가 등장했는데요. 저희가 1화 그리고 2화에 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다뤄볼 예정이에요.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들어서는 감이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일단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준비하는 은퇴 후 연금 계좌,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먼저 그 IRP를 말씀드리기 전에 짚어봐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내가 어떤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아직 너무 먼 일이라고 생각해서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DC? 그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DC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회사에서 소개를 받았거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분처럼 어떤 제도인지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 DC 제도에 가입하신 분들이고요. 모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퇴직금 제도나 DB 제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제도의 특성 때문인데요. 차차 이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입사 후에 1년이 지나고 나면 퇴직을 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퇴직금을 받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퇴직금 제도, DB 제도, DC 제도예요. 퇴직금 제도와 DB 제도, 이 두 제도는 퇴직 직전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근속 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보통 퇴직금 많이 받으려면 근속이 길고 퇴직할 때 최종 급여가 높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두 개의 제도는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퇴직금 제도에서는 회사가 없어지거나 현금 흐름이 좋지 않으면 퇴직을 할 때 퇴직금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DB 제도는 내가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내 퇴직금에 해당하는 돈을 미리 회사가 아닌 삼성증권 같은 금융기관에 적립을 하기 때문에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도 금융기관에 예치된 만큼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가입되어 있는 DC는요? 그 계좌로 매월 회사에서 얼마를 넣어주더라고요. 네, DC 제도는 퇴직을 할 때 한꺼번에 쌓인 퇴직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매년 월급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DC 계좌에 정기적으로 넣어주는 제도입니다. 그럼 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지금 연봉은 아무래도 나중에 퇴직할 때보다 낮을 테니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DBDC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나에게 어떤 제도가 유리한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내가 이 회사에 몇 년을 더 다닐지, 그동안의 연봉이 오를지 하고 매년 월급 상당의 돈을 받아서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비교해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사례자분처럼 DC에 이미 가입을 하셨다라고 하면 최소한 연봉 상승률 이상의 투자 수익률을 얻을 수 있게끔 금융상품으로 운용을 하셔야겠죠. 그러면 이 DC 제도는 퇴직금 제도나 DB 제도와 다르게 그 계좌에 쌓인 적립금으로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회사에서 입금하는 금액을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나오는 손익까지 내 퇴직금이 되는 제도입니다. 네, 이렇게 그 IRP 얘기가 나온 다음에 퇴직연금 제도와 퇴직금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재직 중에 이러한 제도에 따라서 쌓인 퇴직금이 퇴직할 때에 IRP로 옮겨가게 되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소장님 잠시만요.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거를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 퇴직금과 DB, DC가 있는데 이들은 재직 중에 받는 퇴직금이지만 내가 아직은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금액들이고 퇴직하면서 IRP로 받아야만 진짜 내 돈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저는 이번에 이직을 하면서 그 퇴직한 회사에서 제 계좌로 IRP로 받았는데요. 그럼 이것도 그 금융 상품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DC하고 마찬가지로 IRP도 그 계좌 내에서 금융상품으로 직접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IRP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RP 앞에 맞는 계좌라는 특징이 붙던데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IRP 맞는 계좌라는 말 앞에 그 절세라는 수식어를 하나 붙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IRP의 첫 번째 절세 기능은 IRP에 퇴직금을 입금할 때 세금을 먼저 떼지 않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돈을 받을 때 그때 과세를 합니다. 출연자분께서도 퇴직금을 받으셨다고 했는데요. 퇴직금 받으실 때 그 세금을 떼고 받으셨죠? 네, 세금 떼고 받았어요. 이렇게 생각보다 금액이 줄어들더라고요. 우리가 받는 그 모든 소득은 사실 세금을 떼고 받는 게 원칙입니다. 매월 월급을 받으면 근로소득세를 내는 것처럼 퇴직금을 받을 때도 퇴직소득세를 떼고 받는데요. IRP는 퇴직할 때 정해진 퇴직소득세까지 IRP로 다 입금을 해주고 나중에 실제로 돈을 받을 때 그때 과세를 하게 됩니다. 소장님,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퇴직금이 1억 원이에요. 그럼 세금이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이 1억 원에서 세금을 떼고 받을 때 9천만 원이 되잖아요. 근데 IRP로 받으면 일단 1억 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 9천만 원이 아닌 1억 원 세전 금액이 그대로 IRP로 입금이 되고요. 나중에 이 IRP 계좌에서 돈을 찾을 때 나머지 세금을 다른 기준에 따라서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금까지 먼저 운용을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더 큰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과세 이연 효과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 효과입니다. 근데 만약에 세금까지 투자금으로 운용을 해서 수익금이 이렇게 늘어난다면 나중에 다시 내야 될 세금이 더 많아지는 건 아닌가요? 네, 퇴직소득세는 퇴직 시점에 재직기간과 퇴직 금액에 따라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과세가 미뤄진 퇴직소득세는 변하지 않고요. IRP에서 운용수익이 났을 때 그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일시금이면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가 되고요. 연금이면 연금으로 인출할 때 연금소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저도 사실 다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한 번의 이야기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듣기로는 IRP를 보통 연말 정산 때 많이 활용한다고 들었거든요.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네, 여기서 IRP의 두 번째 절세 기능이 나오는데요. 근데 방금 소득공제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IRP의 두 번째 절세 포인트는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좀 많이 헷갈리시죠? 둘 다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이긴 하지만 그 기능이 조금 다른데요. 소득공제는 소득 세율이 적용되기 전에 소득을 없는 셈 쳐줘서 그만큼 세금이 낮아지는 거고요. 세액공제는 확정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감액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IRP에 300만 원을 개인 납입금으로 입금하면 그만큼 다 감액해 주는 건가요? 그럼 좋을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을 제외하고 1년간 IRP에 최대 1,800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연 7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입금하더라도 그 700만 원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건데요. 한도는 연간 700만 원이지만 700만 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모두 돌려주는 것은 아니고요.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그에 해당되는 세액공제율, 그러니까 16.5%만큼 세금으로 돌려받는 겁니다. 최대 115만 5천 원의 세금이 공제됩니다. 네, 사실 점점 그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연금은 오히려 혜택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또 한시적으로 혜택이 있습니다. 만 50세 이상이시면서 총 급여액이 1억 2천 이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시면 200만 원을 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금액으로 따지면 148만 5천 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듣다 보니까 왜 IRP 앞에 맞는 계좌라고 붙었는지 이해가 쏙쏙 되는 것 같아요. 그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저희가 지금까지 IRP가 무엇인지 그리고 IRP에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똑똑하고 야무진 맞는 계좌 IRP에 가입을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두 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실 거죠? 네, 여기서 딱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맞는 계좌 IRP, 그것을 알려주마 2편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고민 많으신 직장인분들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요. 저희는 다음 편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IRP로 퇴직금을 받으면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은 어떤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가? 금융상품 쇼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RP에서의 연금 생활을 하실 때 세 번째 절세 기능이 나옵니다.